반갑습니다. 기욤TV의 김덕희입니다. 자, 오늘은 전편에 이어서 직원을 야단치는 법 중에서 야단치는 목적, 야단을 못 치는 이유에 이어서 어떤 경우에 야단치는가라는 주제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을 일으킨 경우에 야단을 쳐야 된다. 미용실의 시스템이나 미용실의 팀워크를 벗어난 경우, 특히 경영자의 오너의 철학과 사고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그거를 잡아줘야 됩니다. 이때는 야단을 쳐야 된다. 자, 예를 들면 우리 미용실은 교육에 어떤 철학을 가졌어요. 그러면 그 오너는 우리 미용실에 교육에 늦는다든지 교육을 빠지는 거에 대해서 아주 엄격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분이 우리 미용계에서 성공하시는 아주 대표적인 분이기도 하십니다만은 지각하는 건 용서해도 교육에 지각하거나 늦는 건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오너의 필로소피 철학을 정확히 심어주는 거죠. 그건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엄격하다. 그러면 우리 대표님은 지각하는 거는 괜찮아도 교육은 늦으면 절대 안 돼. 그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지각은 되고 교육은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 기본적인 거를 잡아가면 다른 것도 잡혀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처 모르거나 잊어버리는 경우. 기본적인 업무나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잊어버렸거나 그런 것을 숙지하지 않아 놓은 경우죠. 그런 경우는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공부하도록 잡아줘야 된다. 세 번째는 지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편한 대로 합니다. 특히 어떤 경우는 우리 미용실에서 근무하는데 먼저 미용실에서의 레시피나 그거를 그냥 따라해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럴 경우는 그 미용실의 시스템과 서로 협의해서 흡수할 건지를 의논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레시피나 우리가 지시하는 그런 것들과 너무 떨어져 있을 때, 동떨어져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찝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타인에게 폐해를 끼친 경우에요. 이때 방관하시면 안 됩니다. 그 두 사람, 즉 나와 직원과의 관계라고 하면 내가 참고 인내해도 되지만 그런 경우를 방관하면 다른 선의의 직원이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때는 빨리 잡아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능력과 실적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예요. 결국은 미용실의 경영은 성과를 내야 된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얻고 거기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과에 대한 것이 집중이 돼야 되는데 잘못하면 인간성, 인간적인 거에 정적인 경영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 능력, 실적을 내야 되는 이 성과에 약한 리더, 약한 점장, 그래서 야단을 못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능력과 실적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는 야단을 쳐서 그런 부분을 잡아줘야 된다. 이것을 방관하면 안 된다. 그것은 매장 전체에도 문제지만 결국은 올바른 리더로부터 올바르게 길을 배우지 않으면 그 직원, 그 후배도 결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로가 쌍방이 좋은 결과를 맺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잡아줘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직원을 야단치는 법 중에서 표현 감정에 신경 써서 효과적으로 야단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을 또 여러분이 잘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은 누군가를 훈계하고 야단칠 때는 정확하게 내가 야단치는 것에 야단친다라는 것을 알리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너에 대해서 이걸 얘기를 정확히 하고 싶어. 난 이거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나 있다. 정확히 해야 돼요. 근데 너 이리 와봐, 앉아봐. 그렇죠. 왜 그랬어? 안 된단 말이에요. 훈계할 땐 정확한 표정을 갖고, 그래서 왜?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고 직원도 마찬가지지만 뭐를 잘못해서 지금 혼난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한 다음에 혼내셔야 돼요. 이때는 여러분이 표정, 감정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야단쳐야 된다. 웃으면서 야단치면 절대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나오는데요. 야단 맞는 이유를 모르고 야단 맞으면 안 된다. 이리 와봐 그러고 막 혼내면 안 돼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뭐 때문에 그러지? 그러면 안 된다. 자, 그거 앞에 설명했기 때문에 연결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야단치고 말꼬리를 애매하게 하지 마라. 혼낼 때는 완고하게 정확히 표현을 해야 됩니다. 너 이거 이렇게 잘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네가 잘못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내가 왜 혼내는지 알아? 네 동생 같아서 그래. 네가 여기 근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는 너를 성장시키고 네가 잘 돼야 된단 말이야. 여기 와 있는 동안은 나는 너의 상사이기도 하지만 너의 부모야. 그걸 방관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애매한 표현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으로 혼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칭찬 50%, 야단 50%는 안 된다. 훈계해야 되는데 훈계하는 사람의 심적인 부담이 있다 보니까 너 이건 잘해, 넌 이거 잘해, 근데 이것만 고치면 돼, 이렇게 해서 혼내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최악의 상태는 칭찬하고 훈계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교육받으면서 혼돈이 많은 것 같아요. 누가 또 그렇게 배웠대요. 절대 안 됩니다. 칭찬하고 혼내지 마세요. 반대로 혼내고 칭찬하지 마세요. 그래도 혼내고 칭찬하는 거는 차선책으로 좀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어떤 물타기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혼낼 땐 따끔하게 혼내야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아닌 것 같아.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혼내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몇 시간, 반나절도 지나서 그때 내가 너 아까 왜 혼낸 줄 알아? 넌 정말 잘할 수 있는데도 그러기 때문에 그래. 너의 장점이 얼마나 많냐. 그때 나중에 살짝 터치해서 칭찬을 해서 조금 죽어있는 의욕을 살리는데 그때 칭찬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혼낼 때는 단호한 의지 표명을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디자이너나 여러분 인턴들 꼭 보세요. 혼내는 사람이 편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일 힘든 게 혼내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혼낼 때는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혼내는 것을 미워하지 말고 혼내는 것을 싫어하지 말고 수용해라. 잊지 마세요. 혼날 줄 알아야 혼낼 수 있고 혼날 줄 알아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혼난 사람이 또 성공하게 됩니다. 여기 전제는 뭐예요? 미워서 감정에서 감정적으로 미워하고 혼내라는 뜻은 절대 아니라는 전제하에입니다. 정말로 스승을 만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행복한 겁니다. 가까이에서 내 선생님이, 내 점장님이, 내 원장님이. 그래서 제가 교육 중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성장을 위해서 언제든지 혼내주세요. 이걸 오픈하라니까요. 여긴 가정이 아닙니다. 누가 혼내면 입 내놓고 힘들어 못하겠어요. 잘 혼내서 잘 성장하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잔소리처럼 흘러가는 혼을 내지 말아야 된다. 이러면 효과적으로 야단이 안 돼요. 정확하게 딱 잘라서 이거 부분 때문에 그래라고 해야 되는데 흘러가는 소리로 야 니들 잘 좀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먹히면 또 얘기하고 안 먹히면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돼요? 잔소리가 된다. 잔소리가 정의가 뭐죠? 옳은 말을 반복해서 자주 하는 것이 잔소리예요. 여기 전제가 뭐예요? 옳은 말. 그럼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이것들은 내가 뒤들 위해서 좋은 말 해줘도 저래 이렇게 된다. 옳은 말이 잔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흘러가는 것처럼 하지 말고 정확히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용기를 주어서 이 친구가 뭔가 의욕이 생기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도록 혼내는 방법이에요. 즉 용기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혼낸다. 이때 첫 번째는 뭐냐면 상대의 심리 상태를 보고 야단을 쳐야 됩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금 어느 정도의 얘가 기분 상태가 돼 있는지라는 걸 보고 해야 돼요. 너무 막 힘들어있고 지치고 한데 하면 얘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이거를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반항해버려요.
그러면 어때요? 저게 지가 잘못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도망갈 곳을 주면서 쫓는 것이 지혜듯이 이 친구가 혼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분위기, 그 정도의 기분이 어느 정도 있을 때 불러야 된다. 감을 여러분 익히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위 상황을 잘 보고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서열 관계, 동료 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이 혼낼 때는 이런 거죠. 칭찬은 모두를 불러놓고 하고 혼낼 때는 딱 개인이 불러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 직원의 어떤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쓰는 경우도 덜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한 사람을 지적해서 혼내는 것보다 오늘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안 돼. 그리고 딱 한번 쳐주는 방법을 겸해서 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잘못 이렇게 해서 하면 너무 경직되게 만들면 안 돼요. 리더는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의욕을, 기분을 좋게 해서 생산성을 높이게 하는 것이 리더지. 통제하고 억압하고 지시해서 말만 잘 듣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분위기가 죽어요. 세 번째는 타임을 잘 맞추어야 된다. 이 친구가 뭔가 잘못하고 했을 때, 혼냈을 때, 그러니까 실수했을 때 혼내는 타임을 잘 찾아야 됩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데, 아니면 예를 들면 뭐를 했는데 다 해결이 됐거나 뭘 했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 혼내면 다 괜찮은데요, 왜 그러세요? 다 괜찮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 타임을 잘 봐야 돼요.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될 건지 지금의 문제일 건지. 그래서 그 타임을 딱 잡아서 혼내줘야 된다. 이때 망설이지 말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혼낼 때 반항심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까 전자의 설명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때 쓰는 화법 중에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나는 우리 직원들 모두가 그렇지만 나는 네가 내 가족이라 생각해. 네가 우리 막내 동생이거든. 나이가 똑같아. 내 계획에도 이런 얘기에 대해서 많이 하지만 너는 충분히 할 수 있고 실수하지 않는 애인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게 참을 수가 없어. 안 돼. 심지어는 강하게 해야 됩니다. 네가 나가더라도 나는 안 돼. 네가 여기서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나태하게 보내는 걸 난 용납할 수 없어. 나중에라도 지나서 거기서 편했어요라는 원장, 거기서 그 점장님 때문에 편했어요라는 내가 스승이 선배가 되고 10년 안에 적어도 나 그분 만나서 정말 잘 됐다. 나 그분 만나서 정말 잘 배웠다. 나 그분 만나서 사람 됐다. 나 그분 만나서 정신 차렸다는 스승이 되고 싶어. 편한 리더, 편한 사람으로 머물고 싶진 않아요.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단호하게 하셔요. 그런 부분에서 반항심이 안 생기도록. 잘못하면 이 친구가 자기를 혼내는 게 상대 혼내는 사람이 편하도록, 아니면 혼내는 사람의 기분을 풀려고 혼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의 포인트는 평상시의 관계가, 애정 관계가, 좋은 관계가 있을 때 혼냈을 땐 받아들이는 게 쉬워요. 근데 그런 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혼내면 반항할 수 있어요. 그럼 당황스럽지요?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관리자가 되거나 본부장이 되거나 원장이 됐을 때 어느 위치에 가서 혼냈을 때 반항하게 되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 것도 마음에 두시고 뭐가 잘못되어 있냐라는 부분을 갖고 배움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직원을 야단치는 방법에 대해서 1편, 2편으로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야단치는 목적. 두 번째는 야단을 못 치는 이유. 세 번째는 어떤 경우에 야단쳐야 되는가. 네 번째는 표현 감정에 신경 써서 효과적으로 야단치는 방법. 그 다음에 용기를 주고자 하는, 즉 용기가 생기도록 혼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5파트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 전편 2편을 제가 연결해 놓겠습니다만은 연결해서 몇 번 보시기 바랍니다. 키움을 만나면 반드시 성공한다.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키움TV의 김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